해마다 더위는 찾아왔지만 올해 여름은 유난히 혹독하다고 일기예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름에 국외 여행이라니 여드는 나이에 비행기에 오른다는 것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말은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조용한 염려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긴 이동시간, 낯선 음식, 혹여 몸이 상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들. 그럼에도 길을 나선 것은 가족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려 속에서 다시 한번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행선지는 중국 계림. 장각의 다음으로 아름답다는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순무가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산이 물 위에 떠 있고 물은 산을 품고 흐른다는 곳.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만 하던 곳이 이렇게 여드는 여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광저우에 도착하고 다시 계림으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속 300km라는 숫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창밖의 풍경은 고요합니다. 도심의 빌딩숲이 멀어지고 나자 대륙의 숨결이 넓게 펼쳐집니다. 열차는 남쪽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고 저는 창가에 기대어 천천히 풍경을 받아들입니다. 중국 남부의 농촌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넓은 들판은 마치 여백이 넉넉한 화선지 같고 그 위에 논과 밭이 엷은 먹선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물을 가득 머금은 논은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고 그 위로 흰 구름이 떠다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논도 함께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낮은 구름들이 겹겹이 이어지고 야산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끝없이 이어집니다. 항구 산이 단단한 골격이라면 이곳의 산은 물기 어린 붓질처럼 유연합니다. 봉우리들은 뾰족하지만 이압적이지 않고 초록은 짙으면서도 번지듯 스며 있습니다. 마을은 그 산자락 아래 조용히 기대어 있습니다. 농촌의 가옥들은 대부분 2층 구조로 흰 벽과 회색 지붕이 단정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새로 지은 듯 반듯하고 어떤 집은 세월의 얼룩이 벽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빨래가 걸려 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안쪽의 어둠과 바깥의 빛이 부드럽게 섞입니다. 마당 한켠에는 작은 채소밭이 있고 고추와 가지가 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 닭 몇 마리가 느릿하게 걸어다니고 개 한 마리가 그늘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은 드물지만 삶의 기척은 분명합니다. 작은 시골역을 지날 때면 플랫폼에 서 있는 몇 사람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짐을 들고 누군가는 빈손으로 서 있습니다. 역은 소박하지만 그곳에도 하루가 오가고 있습니다. 열차가 잠시 속도를 줄이면 아이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찰나의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억에 달하지만 이 광활한 대지를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적막이 먼저 다가옵니다. 사람이 빽빽이 모여있는 도시와 달리 이곳의 농촌은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될 만큼 넉넉합니다. 땅은 넓고 하늘은 높고 구름은 천천히 흐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젊은 날의 여행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면 지금의 여행은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놓쳐버린 천천히를 이 들판이 다시 가르쳐 주는 듯 합니다. 열차는 여전히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늦어집니다. 논의에 번지는 햇살, 산자락에 걸린 옅은 안개, 바람에 흔들리는 옥수수 잎사귀까지도 또렷이 보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낸 눈은 이제야 비로소 작은 것들을 깊이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함께 바라봅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같은 풍경을 같은 시간에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계림이 가까워질수록 산은 더욱 기묘한 형상으로 솟아오릅니다. 강은 그 사이를 은빛 비단처럼 흐르고 마을은 물가에 낮게 엎드려 있습니다. 자연은 과장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여든의 여름, 저는 이 조용한 농촌의 풍경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빠르지 않아도 좋으며 다만 제자리에 뿌리 내리고 하늘을 비추는 논처럼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 열차는 천천히 계림역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농촌의 들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만난 가장 깊은 풍경은 웅장한 산이 아니라 조용히 숨쉬는 농촌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제 삶의 또 다른 여백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자연의 장엄함을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른다 해도 나는 이 계림의 여름을 떠올릴 것입니다. 세상의 산수가 한데 모여 풍경의 극치를 이룬다는 중국 계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삭의 대지는 신이 빚어놓은 정교한 수석들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억겹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비바람이 깎아내고 강물이 다듬어낸 이 기묘한 봉우리들 사이로 오늘 나는 하늘과 맞닿는 길 루이봉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지상을 떠나면 발 아래로는 초록의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점차 고도가 높아질수록 시야에는 확 트이고 밤금까지 내가 머물던 속세의 마을들은 마치 장난감 집처럼 작아져 안개 속으로 잦아듭니다. 정상에 도착해 마주하는 첫 풍경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수만 개의 봉우리가 마치 파도가 치듯 지평선 끝까지 밀려오는 만산 성림의 장관, 한 폭의 거대한 순무가 속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져 잠시 숨을 고르며 눈앞의 비현실적인 현실을 마주해 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두 봉우리를 잇는 붉은 여의교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듯한 그 다리 위를 걸을 때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붉은색 강렬한 난간에는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붉은 리본들이 바람에 파르르 떨며 군무를 춥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또 누군가는 내일의 안녕을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산 정상에 붉은 꽃길을 피워냈습니다. 루이봉의 백미는 단연 절벽 끝에 매달린 유리 잔도입니다.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로 수백 미터 낭떠러지가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순간 심장은 요동치고 발끝은 저리대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원형 전망대. 여의 운정에 서면 비로소 양삭의 모든 풍경이 완성됩니다. 360도로 펼쳐지는 파노라마는 계림산수 진수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멀리 굽이치는 도로와 그 곁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들, 그리고 그들의 병품처럼 둘러싸고 있는 카르스트 지형의 봉우리들. 이 풍경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지구가 수억 년 동안 써내려간 대서사시이며 그 서사시의 한 페이지 속에 내가 잠시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되는 괴모한 순간입니다. 그 산 아래에서 올라다볼 때 결코 알 수 없었던 거대한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정상에 서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간직한 이 여의의 풍경을 꺼내보겠노라고 억겹의 시간을 견뎌 저토록 의연하게 서 있는 봉우리들처럼 우리네 삶 또한 충분히 견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루이봉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루이봉에서의 짧은 여정은 마음속에 잊히지 않을 잔상으로 길게 남습니다. 계림의 바람과 양삭의 햇살과 루이봉의 붉은 염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오늘의 기행은 내 생애 가장 찬란한 수묵화 한 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중국 계림 양삭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말만 들어오던 천하의 절경을 80노년이 된 지금 이제야 찾아온 것입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천하의 절경이라 불려온 강 이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의 기암들이 강과 어우러져 중국 최고의 산소로 손꼽혀온 곳입니다. 오늘 나는 그 강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 지나가자 눈앞에는 마치 오래된 동양화 한 폭이 서서히 펼쳐집니다. 은빛 비단 같은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그 위로 안개에 쌓인 봉우리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산세는 때로 날카롭고 때로 부드러워 바라보는 방향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강 위에 유람선이 미끄러지듯 나아가면
두 눈 가득 펼쳐지는 풍경은 이미 오래전 화폭 속에 그려져 있었던 듯 고요하고 장엄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계림산수 갑천하라고 일컬었습니다. 천하의 산수는 이곳 계림이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소 과장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 풍경 앞에서는 그 말이 오히려 절제되어 보입니다. 이 강은 찬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흐르며 보는 이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배가 강을 따라 나아갈수록 풍경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한 장면이 끝나면 곧 다음 장면이 열립니다. 대숲이 강변을 감싸고 그 사이로 낮은 기아지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삶은 자연을 밀어내지 않고 그 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집도 배도 사람도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발 물러나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강의 풍경은 그저 눈으로만 담기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봉우리들은 먹빛으로 번지는 수묵하의 붓끝 같고 흐르는 강물은 여백처럼 장면을 가다듬습니다. 바람이 불면 산과 물이 함께 흔들리며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 속에서 나는 관람객이 아니라 잠시 그림 속의 한 점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이곳에 서 있으면 자연은 웅장해서 감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바라보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강은 사람에게 감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흐르고 비추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여행지가 아니라 한편의 숲일 같습니다. 끝이 분명하지 않고 여백이 많으며 읽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른 문장이 됩니다. 강은 오늘도 묵묵히 흐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유람은 1시간 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그러나 그 안에는 수천 년 세월을 품은 듯한 풍경이 차곡차곡 쌓여 그 깊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강가에서는 여전히 전통을 이어가는 어부들이 가마우지를 데리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좁고 긴 대나무 뗏목이 구부정한 어부의 등 뒤로는 검은 깃털을 매끄럽게 다듬는 가마우지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잡는 자와 잡히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고단한 생어 물길을 함께 노져가는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어부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가마오지는 물속으로 몸을 던져 강이 숨겨둔 물고기를 물어 올립니다. 수백 년 전의 그림 속에서 막 걸어나오는 듯한 이 비현실적인 장면, 물새와 사람이 한 몸처럼 호흡하는 풍경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또 강 위로는 수상의 삶의 터전을 읽은 소박한 집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강이 하늘을 닮은 듯, 하늘이 산을 닮은 듯 아름다운 풍경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유람을 마치고 돌아서는 길, 마음속에는 강물 따라 이어진 감동이 가득 흘러 넘칩니다. 자연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이 강에서 만난 풍경은 결국 말보다 깊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사진으로도 글로도 온전히 담기지 않는 그 순간,
강과 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며 빚어낸 살아있는 수목화입니다. 이 감동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 강을 따라 배를 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의 끝자락, 저녁 노을이 천천히 물러간 자리. 나는 지금 계림의 강가에 서 있습니다. 낮 동안 기묘한 카르스트 봉우리 사이를 누비던 시간도 어느새 고요히 가라앉고 이제는 물 위에 비친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 유람선은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출발합니다. 이곳은 양강사호, 리강과 도하강 그리고 4개의 호수를 잇는 물길 위로 별빛 대신 찬란한 불빛이 내려앉습니다. 배가 움직이자 물결 위로 등불이 흔들립니다. 붉은 등, 푸른 조명, 황금빛 다리의 불빛이 강물에 길게 늘어져 마치 한 폭의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합니다. 저 멀리 금빛과 은빛으로 빛나는 2개의 탑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1월 쌍탑. 금탑은 따뜻하고 장엄한 빛을 내뿜고 은탑은 차분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산합니다. 서로 다른 빛이 나란히 서서 밤의 호수를 수놓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옅은 노을이 남아있어 푸른빛과 황금빛이 어우러집니다. 짙푸른 나무와 수면 위의 반영은 이국적인 정취를 더하고 배는 유려한 곡선의 다리 아래를 천천히 통과합니다. 아치형 다리 금빛 조명이 켜지면 그 빛은 물 위에 둥근 원을 그리고 이내 부서집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밤 공기를 가볍게 흔듭니다. 나 역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조용히 담아봅니다. 멀리서 전통악기의 선율이 은은히 들려옵니다. 오래전부터 이 강가에 살아온 사람들의 숨결이 음악이 되어 흐르는 듯합니다. 수상 무대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공연자들이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조명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계림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낮에는 산과 강이 웅장하게 말을 걸었다면 밤에는 불빛과 그림자가 속삭입니다. 이 유람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인공의 조명 속에서 다시 자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산은 묵묵히 서 있습니다. 빛은 부서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또 다른 빛과 만나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불빛은 화려하지만 내 마음은 한층 더 고요해집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 속에서 오늘 밤은 하나의 쉼표처럼 놓여 있습니다. 크게 애치지 않아도 조용히 빛나는 시간, 여드는 나이에 타국 강 위에서 가족과 함께한 이 밤은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작은 증표처럼 다가옵니다. 계림의사는 말이 없습니다. 강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人生难得几回醉，不还更何待？唉，再喝一杯，干了吧。今宵离别后，何日君再来？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평화로운 마을, 세상 밖에 숨겨진 이상향, 이곳을 사람들은 세외도원이라 불렀습니다. 자연의 품에 안겨 시간이 멈춘 듯한 곳, 붉은 등 아래 새겨진 세외도원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합니다. 세상 밖의 무릉도원, 현실의 문을 닫고 꿈의 문을 여는 경계선. 사람들은 저마다의 설렘을 안고 이 문을 들어섭니다.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고 대나무 뗏목은 조용히 물살을 가르며 전통 노랫가락은 산 사이로 부드럽게 울려 퍼집니다.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상향,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꿈결 같은 풍경이 마침내 내 눈앞에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부드러운 산자락과 고요한 물길은 그 자체로 시가 되고 신선이 논이었다는 전설의 숨쉬는 듯한 이 공기는 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게 합니다. 길은 물길로 이어지고 물길은 다시 산의 그림자로 이어집니다.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를 몽환적인 대기 아래 겹겹이 쌓인 카르스트 벙어리들은 마치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수호신 같습니다. 강물은 서두르는 법 없이 흐르며 하늘의 푸름과 산의 초록을 고스란히 제 품에 담아냅니다. 푸른 하늘 아래 기이한 봉우리들이 병품처럼 펼쳐져 있고 그 아래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부신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겹겹이 이어진 기이한 봉우리와 고요한 강물, 안개 낀 풍경은 마치 신선들이 논이는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맑은 물 위로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와 울창한 숲이 그림처럼 비칩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마치 신선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푸른 물결 위로 드리워진 산 그림자가 흔들리고 강물은 속삭이듯 길을 안내합니다. 묻을 벗어난 이 백길은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 오직 자연의 숨결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속도에 지쳐있던 마음은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소리는 마치 잃어버린 낙원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여행의 정점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붉은 천들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돌다리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한 소망이 담겼을 때 저 붉은 띠들을 푸른 하늘과 대비되어 더욱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다리 위에 서서 멀리 솟은 산맥을 바라봅니다. 초록의 산, 맑은 연못, 붉은 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은 맑은 하늘, 자연의 거대함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 광활한 산수의 일부가 된 기분입니다. 강을 건너는 고풍스러운 돌다리들이 세외도원의 운치를 더해주고 다리 위를 붉게 수놓은 장식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백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며 바라본 세외도원은 그 자체로 한 폭의 동양화입니다. 강변 마을에 다다르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소수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웃음 가득한 얼굴로 손을 흔드는 그들의 모습은 정겹고 따뜻합니다. 삶의 터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들의 민속 공연과 문화는 잊혀진 시간 속으로 들어간 듯한 역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세상의 소란이 강물의 끝자락에서 찾아듭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멈춘 듯한 초록의 품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다리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은 더욱 깊고 그윽합니다. 깎아지는 듯한 기암 괴석이 호위를 서고 그 사이로 난 물길은 우리를 미지의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이곳의 물은 유난히 깊고 푸릅니다. 세외도원이라는 이름은 전쟁과 혼란을 피해 한 어부가 우연히 발견한 세상과 단절된 평화로운 이상향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 밖의 복숭아꽃 동산, 즉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의미합니다. 왼쪽 언덕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복숭아밭, 이 꽃들은 사람의 정성과 손길이 닿는 조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위적인 것이 결코 자연의 풍광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짙푸른 녹음 사이에서 분홍빛 도화는 마치 잊고 지냈던 유토피아, 무릉도원의 한 조각을 이곳에 옮겨다 놓은 듯한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바위가 입을 벌린 동굴의 초입에 닿았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어둠을 머금고 있는 저 동굴은 자연이 오랜 시간 공들여 깎아낸 조각품이자 휴식처입니다. 이곳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우리는 늘 바쁜 세상 속에서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많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외도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 자연처럼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계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교훈을 남기며 특별한 추억이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꿈으로 남았습니다.
태고의 침묵이 흐르는 땅, 중국 광시성 계림의 품에 안기면 인간의 언어로는 차마 다 담아낼 수 없는 신비로운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계림의 산소는 천하 제일이라 칭송을 받지만은 그 소려한 산봉우리 아래 깊숙이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가 있으니 바로 은자암 동굴입니다. 이곳은 자연이 인류에게 허락한 가장 화려한 지하 궁전입니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은 일순간 잦아들고 선을 하면서도 정갈한 공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정유석과 석순들은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영롱하게 빛납니다. 한 방울의 물이 석회암을 타고 흘러내려 1cm의 정유석을 키우기까지는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은자암의 거대한 기둥들 앞에 서면은 인간의 생활한 한낱 찰나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진 속 병품처럼 펼쳐진 석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신선들이 연주하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그대로 굳어버린 듯합니다. 정교하게 결을 이룬 성막들은 부드러운 비단 자락처럼 흘러내려 딱딱한 바위가 어떻게 이토록 유연한 곡선을 품을 수 있는지 경탄하게 만듭니다. 천장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은빛 정유석 무리는 거대한 폭포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형상입니다. 병품처럼 펼쳐진 음악 석병은 금방이라도 장대한 선율을 울릴 듯 고요한 공명을 품고 있습니다. 은자암의 벽면은 단연 동굴 내부 맑은 주화수가 만들어낸 반영에 있습니다. 고요한 수면은 거울보다 맑아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정유석들을 제 품으로 고스란히 끌어안습니다. 어디가 실제 바위이고 어디가 물에 비친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에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몽환적인 감각을 경험합니다. 화려한 오색 조명은 대자연의 조각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법의 손길이 됩니다. 초록은 익히 낀 숲의 신비로움을, 보랏빛은 꿈결 같은 환희를, 붉은 빛은 대지의 뜨거운 심장을 상징하듯 동굴 벽면을 수놓습니다. 수억 년을 버텨온 바위들의 침묵을 뒤로하고 다시 마주한 세상이 이전보다 조금 더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은자암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서두름 없이 한 방울의 정성이 모여 오랜 세월을 견뎌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가운 바위 틈에 피어난 이 화려한 예술제는 지친 현대인의 영혼에 고요한 휴식과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중국 광서의 땅, 그리고 수목의 고향이라 불리는 계림입니다. 계림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첩채산은 그 이름처럼 비단자소를 겹겹이 쌓아 올린 듯한 기품을 품고 있습니다. 해발은 높지 않지만 정상에 오르면 계림 시내와 주변 카르스트 산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겹겹이 솟아있는 석회암 카르스트 봉우리들이 안개 속에서 부드럽게 이어지고,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흐르는 이강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강물은 비단띠를 풀어놓은 듯 매끄럽고, 강물 위에 떠있는 작은 유람선들은 마치 은하수를 유영하는 조각배들처럼 보입니다. 강은 도시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과 건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생명줄처럼 느껴집니다. 첩채산 중턱에서 만나게 되는 풍동이라고 불리는 호리병처럼 생긴 동굴 입구가 나타납니다. 동굴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는 뜻인데, 실제로 그렇게 동굴 안은 시원합니다. 동굴 속을 타고 흐르는 바람은 어제와 오늘의 경계를 허물고 제 어깨에 쌓인 고단함을 가볍게 쓸어넘겨 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묵묵히 제 품을 내어줍니다. 그 너른 품 속에서 나는 자연과의 짧은 대화, 동굴 속에서 바라본 계림시가지의 풍경은 동굴의 천연 암벽이 마치 액자처럼 풍경을 감싸고 있습니다. 동굴 속의 고요함과 바깥 세계의 활기찬 풍경이 대비되며 계림이 산수화의 도시라 불리는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암벽 중앙에 음각된 첩채산이라는 세 글자, 그리고 거친 암벽 위에 새겨진 선학신기 네 글자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어 봅니다. 용이 꿈틀대는 듯한 네 글자는 마치 용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힘차고 굵직한 필력으로 새겨졌고, 오랜 세월 풍화 속에서도 또렷하게 남아있어 웅장함을 자아냅니다. 수백 년 전 어느 문객이 토해냈을 찬타는 오늘날 나의 눈앞에서도 생생한 울림으로 되살아납니다. 마침내 정상 명월봉에 오릅니다. 이곳에 오르면 백세를 산다는 기분 좋은 문구와 마주합니다. 맑은 공기와 수려한 산세 속에서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니 그 말이 결코 허언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계림의 바람과 비단산의 전설은 이제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폭의 풍경화로 남았습니다. 계림의 산소는 화선지 이 먹비처럼 번지고, 이강의 물은 여백처럼 흐릅니다. 산은 물을 가두고 물은 산을 비추어 그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바람 끝에 실려오는 강물의 습기와 산 아래 도심의 소음이 아득하게 섞여 들 때 비로소 계림이 왜 천하 제일의 산소라 불리는지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붓을 들지 않아도 그림이 완성되는 자리, 색을 더하지 않아도 채색이 이루어지는 자리, 겹겹이 쌓인 도루층처럼 우리 삶 또한 격하게 쌓여갑니다. 젊은 날의 푸른빛, 중년의 짙은 음영, 노년의 은은한 담채까지 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 자리에 서서 빛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품습니다. 오늘 첩채산 앞에 서면 그 겹쳐진 색 사이로 자신의 세월도 함께 포기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말이 없지만
겹쳐진 층마다 세월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전란과 평화, 바람과 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바위 위에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계림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의 명소 칠성공원입니다. 칠성공원은 계림을 대표하는 종합공원이자 자연과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계림시 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칠성이라는 이름은 공원 안에 자리한 7개의 봉우리가 북두 칠성의 배열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7봉우리는 월화산과 보적산으로 나누어지며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내려앉은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저 멀리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재촉하니 눈앞에는 거대한 폭포수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영검계입니다. 이 계곡은 사계절 내내 깨끗한 물이 흐르며 주변의 기암 개석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는 온갖 번뇌와 걱정을 씻어내는 듯 보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웅장한 물바다가 일으키는 자연의 에너지는 거대한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물줄기에 몸을 씻은 바위들은 저마다의 기이한 형상을 뽐내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라난 이름 모를 풀꽃들은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피어납니다. 특히 비가 내린 뒤에는 물안개가 피어오르며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공원 안에는 낙타산이라 불리는 독특한 바위산도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혹처럼 솟은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정말 살아있는 낙타가 몸을 웅크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칠성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낙타봉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긴 이유는 그 형상이 단순히 기이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칠성공원 안의 낙타봉은 단순한 관광 포인트를 넘어 계림의 지질학적 역사와 자연미 그리고 상상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단지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수억 년 전 시간의 배경으로 한 장의 추억을 남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칠성공원은 자연 경관뿐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서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작은 동물원과 분재원, 화초,
전시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복숭아꽃과 벚꽃이 만개하여 공원 전체가 화사한 색으로 물들고, 가을에는 단풍이 산과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칠성공원을 거닐다 보면은 기이한 봉우리와 맑은 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곳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쉼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수많은 세월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칠성공원이 전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웅장한 산과 평안한 물, 신비로운 동물과 힘찬 폭포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나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듯 계림의 산수는 그림이 되고 시가 되며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칠성공원이 있습니다. 내가 걸었던 염건경의 물소리, 칠성암의 고요한 무게, 그리고 낙타산의 평화로운 실루엣은 이제 나의 기억 속에 하나의 별이 되어 오래도록 저장될 것입니다. 자연의 품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그 아름다운 기억은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남아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나의 여행 속에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인상유삼전은 중국 계림의 인상적인 야외 수상 오페라 공연입니다. 계림의 아름다운 리강을 무대로 삼아서 자연경관 자체가 공연의 일부가 됩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기이한 봉우리와 강물이 조명과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와 함께 안개에 낀 봉우리 사이로 섬광처럼 빛이 터져 나옵니다.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수백 명의 연출자들이 일제히 물 위로 걸어 나오는 듯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유려했고 리강의 물결과 하나가 되어 출렁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은 배우가 아니라 계림의 삶이 녹아든 어부들과 소수민족 주민들이었습니다. 푸른 빛이 강물을 물들이고 붉은 빛이 봉우리를 태우는 동안 나는 그저 멍하니 풍경에 취해 있었습니다. 물 위를 수놓는 대나무 뗏목들이 춤을 추고 유유자역 노를 젓는 어부들의 모습은 한편의 서정시와도 같습니다. 거대한 자연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이 거대한 공연은 스케일의 웅장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이야기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상유삼전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이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예림의 밤은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이 경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정의 끝 광저우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의 소란스러움을 모두 잠재운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저 멀리 우뚝 선 켄톤 타워는 밤하늘을 수놓은 하나의 거대한 조각상 같습니다.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간 곳 해심사 광장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이들이 환호와 열기가 가득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시안 게임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던 거대한 무대, 웅장한 불꽃놀이와 벅찬 감동이 흩뿌려졌던 밤, 그 모든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 바람 속에 흐르고 있는 듯합니다. 켄톤 타워의 화려한 조명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시각각으로 색을 바꾸며 우뚝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야경이 한데 어우러져 묘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동안 나는 4박 5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게림의 산수에 머물다가 갑니다. 도시가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진 첩채산, 물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를 지키는 코끼리 한 마리의 형상인 상비산, 별이 내려앉은 칠성공원, 양강사호 유람선에 올라 가족과 나란히 서서 바라본 황홀한 야경, 땅속과 강 위의 신비인 은자함, 그리고 양삭으로 향한 이강 백길, 이름처럼 솝새를 벗어난 소셰외 도원, 밤이 되자 펼쳐진 인상 유삼저. 이렇게 국외 여행은 단지 국경을 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풍경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심사 광장의 밤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듯 아쉬움을 함께 아름다운 빛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지만 이 순간의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반짝일 것입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들은 시간의 목소리는 아직도 제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행이란 삶이라는 긴 강 위에서 잠시 배를 멈추고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춰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닌 그 장소의 공기와 빛, 그리고 시간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